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와 엄청 화사하지 않습니까? 네, 스튜디오에서 저보다 좀 더 예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또 어렵게 모셨거든요. 오늘 이제 과학, 중학교 과학을 또 이렇게 맡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사랑입니다. 성함이 최사랑? 네, 사랑입니다. 사랑, 앞으로 이렇게 최사랑 선생님. 네, 최사랑입니다. 좋습니다. 그래, 사랑 선생님, 아까 중학교에서 이렇게 과학도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교직, 지금 이제 현장에 또 계신데,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방송 출연을 또 열심히 한번 좀 명석 깔았을 텐데. 네. 네, 지금 현재 EBS 중학에서 네. 과학 강의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본인이 자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게 될지 몰랐는데, 네. 약간 좋습니다. 부끄럽나요? 네. 부끄러울 게 너무 없죠. 부끄럽습니다. 저는 EBS 선생님이실 때 좀 당당하게 어깨 햄버거 딱 올려가지고. 네. 그렇죠. 자꾸 이제 동전 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EBS 중학, 사실 중학 시리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학 시리즈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과목에서 대표입니다. 대표. 맞잖아요, 그죠? 대표. 네. 그럼 작년에 그래도 또 많이 찍으셨죠? 몇 편 정도? 작년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90편을 찍었고요. 100개 가까이? 네, 올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데리고 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그렇네요. 네. 약간. 어쨌든 그 중학 시리즈. 저도 예전에 이제 EBS 라떼에 중학 시리즈 했었는데 그 중학 시리즈가 참 어떻게 보면 대표성 있는 거거든요. 대표성 있는 중학 강사를 대표성. 네. 제가 이렇게 또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사랑 최사랑 선생님. 자, 중학교 과학에 대해서 사실은 네.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봐도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뭔가 좀 구체적인 영상 솔직히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번 좀 검색해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있던가요? 찾기 어렵죠,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이미 찾아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뭔가 자녀 교육에 관심도 있으시고 그렇죠. 과학 공부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편을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EBS 그 대표 강사다 보니까 입에 모터를 달았네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팁 플러스 또 이제 방송 경력으로서 또 그 안에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과서가 이게 여러 종이 있나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4종 정도밖에 많지 않아요. 다른 그렇구나. 과목에 비해서 많지 않고 네. 또 항상 자주 등장하는 실험들도 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 공통적인 거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최대한 뽑아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댓글로 이게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 이런 거 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이 또 마지막이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인천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현장에서 바라본 시각. 부모님들은 현장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쵸. 아이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사춘기 지나면 단절됩니다. 그쵸.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쵸. 교과서에 뭐 이게 필기가 된지 낙서가 됐는지, 그렇죠. 내가 자는지 깨있는지. 그렇죠. 근데 그거 매일 보시잖아요. 그렇죠. 늘 보죠. 네. 생생한 그래서, 현장을. 그쵸. 그 안에서 정말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과학을 또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안타깝게 그쵸. 조금 이제 자빠진 안타깝게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과학을 일단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가지고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과학을 자기가 정말 너무 좋아서 합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벚꽃이 막 피잖아요. 근데 이 벚꽃 나무들한테 너 언제 꽃 펴라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어쩜 그렇게 때를 맞춰서 벚꽃이 피는지 혹시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궁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한 학생이 있고 전혀 궁금하지 않은 학생들이 또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뭐 밤하늘의 달을 봐도 그냥 예쁘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 저게 왜 모양이 변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거를 스스로 탐구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하하. 스스로 이걸 재밌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실험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재밌다 막 하는 학생들이 있고 네. 아무리 제가 막 불꽃쇼를 하고 막 보여줘도 별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만큼 그런 과학을 좋아할 것이냐 이것은 그 교사나 뭐 학부모님들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학생들의 몫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학생들의 몫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학부모님의 몫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몫을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약간 살짝 그 밑밥을 네. 일단 현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그럼 이제 그 학생 뭐 과학에 대해서 이제 흥미, 호기심 갖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또 없나요? 또 이것도 또 두 번째 얘기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일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일단 되게 우수합니다. 이게 네, 중학교 때부터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줄 수가 없고 그쵸. 아이가 스스로 과학에 대한 관련된 어떤 활동이라든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랑 또 중요한 건 행동력이 되게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아시다시피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인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걸 처음 이제 보게 네. 되고 또 교내 교회에 과학 관련된 어떤 대회들도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렇죠. 또 입학하자마자 뭐 자유학기 동아리 중에서도 과학 관련된 동아리도 많고 또 그런 게 있구나. 뭐 창체 동아리, 뭐 자율 동아리 굉장히 많아요. 또 하다못해 뭐 수업 시간에 과학부장을 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과학 독서를 내가 기록을 꼼꼼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부모님들께. 선택할 게 사실 생각보다 많네요. 정말 많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학부모님들께서 다 관리를 해주신다?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게 불가능합니다. 과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그런 시간 관리를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과학 공부를 뭔가 잘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좀 더 본질적으로 이제 좀 그 많은 과목들 중에 스케줄을 스스로 좀 관리를 하고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자기 컨트롤을 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좀 기본적인 학습 관리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사실은 기회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전해보고 사실 그런 게 쌓여서 사실은 또 중학교까지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우린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ABC를 또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론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자기주도적인 거 말고 또 하나 어떤 특징이 네. 또 있을까요? 일단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걸 가볍게 설명하고 그쵸. 중학교 때는 좀 더 깊은 원리, 고등학교 때는 더 깊은 원리 이렇게 수준만 깊어지는 거지 계속해서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을 되게 습관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왜라는 질문을? 왜 그럴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뭐 이래. 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 이렇게 배우고 네. 중학교 때는 그 이유를 뭐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춥고 건조한 기운이 이뤄져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해됐어요. 하고 좀 더 그죠?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 비단이 형성되는 이유를 막 기압차로 설명을 하고 이걸 수식으로 증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마이 갓, 어렵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을 좀 잘 스스로 이렇게 잘 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왜 이런 것이 왜 일어날까? 이건 원리가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습관이 돼 있는 애들이 과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암기를 쭉 많이 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뎁스라고 해야 되나요? 깊이의 학문이다. 약간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 질문하면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깊게, 습관? 깊게. 깊게. 그러면 이 양적으로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중학교 거 미리 선행한다든지 어떤 쭉 진도를 뺀다 개념은 사실 아닌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중학교 과학에서 뭔가 막 진도보다는 네. 근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왜 그런지 스스로 답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까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넓이나 어떤 속도전보다는 결국 이제 깊이로 예, 좀 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약간 좀 큰 그림을 조금 잡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이제 초등 때부터 혹은 중학까지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도움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뭐 솔직히 사교육이든 선행이든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네네.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하고 그리고 알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쵸. 그걸 고등학교 가면 그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를 수 있느냐. 저희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로만 과학 좋아해, 과학을 흥미에 가져 이러면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없죠. 어렵죠. 그쵸. 그거는 교사든 학부모님이든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다만 좋아할 수 있게끔 경험을 많이 제공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경험이라는 거에 밑줄 쭉? 그렇죠. 네. 경험 정말 중요한데요. 네. 실제로 제가 정말 저도 가끔씩 현장에서 어쩌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과학을 스스로 막 재밌어서 좋아서 하고 잘할까 이런 궁금하면 항상 물어봅니다. 아, 그 친구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과학을 좋아했어? 왜 좋아? 뭐 선생님을 만나서? 100점 뭐 그러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 오. 아이들은 항상 어릴 때부터 네. 뭔가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부모님들이랑 오. 과학과 관련된 그런 유의미한 경험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무슨 체험 이런 데도 다니고. 맞아요. 그 실제로 그런 과학과 관련된 경험들이 학생들의 이제 흥미도에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사실 많이 있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특히나 초등학교 때 그런 부모님들께서 물론 힘드시고 주말이면 바쁘시겠지만 주말이면 아이 손 잡고 네. 과학관 같은데 요즘에 주변에 근교에도 정말 많거든요. 네. 좋은데 정말 많아요. 네. 과학관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천문대도 정말 좋은데 많거든요. 전국에 한 50몇 개 있어요. 되게 많고 아, 그런 것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가족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막 부모님이랑 어릴 때 막 네. 밤하늘에 막 별 보면서 이런 체험들이 사실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죠. 카운팅 스타. 네. 밤하늘에 파. 그런 거나 뭐 요즘에 워낙에 좋은 과학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과학 잡지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걸 막 하거나 하다못해 진짜 집에서 뭐 강낭콩도 같이 심어가지고 강낭콩 재밌다. 네. 이렇게 보거나 계속 평상시에 이거 왜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런 경험들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긴 경험을 같이 하다 보면 대화할 거리가 많고 그쵸. 그러다 보면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어쨌든 약간 명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네.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의 성향상 많은 경험을 다 해봤는데도 과학과 안 맞는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뼛속까지 문과.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언제 어느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과학을 좋아하게 됐을 때 그때 그 경험이 내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그 경험 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그 좋아할 수 있는 경험들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초등 때는 사실은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는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 그게 뭐 직접 체험이든 뭐 그게 학습 만화가 되든 뭐가 되든 아이들한테 약간 체험을 직접 네. 간접으로 해주는 게 좋다. 네, 그쵸. 이거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험들은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약간 중학교 올라올 때 이미 어느 정도는 과학을 되게 관심 있는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미 그런 과학과 관련된 체험들을 많이 부모님과 해본 거예요. 네, 지금 검색어 난리 났습니다. 천문대. 혹시 그런 것들도 정보 이제 댓글에다 서로 또 공유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솔직한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중학교 때가 조금 어려질 거라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걸 위해서 초등 때 선행 혹은 학원을 다녀서 중학교 과정 정도 수준을 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저는 네. 과감하게 네. 아니다.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감당 케이스? 네. 그러니까 사실 과학은요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 물리, 화학, 생명과 화학, 지구가 이게 4가지 파트로 물화생지, 오랜만에 그놈의 듣네. 물화생지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주제가 반복이 되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깊이만 깊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이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뭐 1학기 때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입자들을 배우고 막 돌에 대해서 배우다가 뭐 2학기 때는 그냥 뭐 갑자기 막 뭐 빛에 대해서 배우다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한 학기 먼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 6개월치를 미리 기억을 하느냐 입학하면 다 까먹습니다. 제로 베이스가 되는구나, 다시. 네, 그래서 이게 중학교 과학 내에서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시기에 이제 딱 배우게 되는 내용에 충실하게 이해하고 특히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하면 사실 중학교 과학 1학년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2학년 때부터는 조금 높아지는데 1학년 때는 좀 초등학교에 했었던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거지 이렇게 막 원리를 깊이 파고들고 하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아, 중1은 그러면 슈퍼 점프는 아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고등학교 이제 입학 전에는 이제 물화생지가 이제 1, 2가 정해져 있고 그 배우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도움을 미리 받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선행은 의미 없고 그보다는 그 학교에서 딱 가르치는 그 진도에 충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이거를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고 졸업만 한다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 처음에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전체 이제 교육 과정까지도 이렇게 쭉 한번 훑어주시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니까 그쵸. 두려워서 일단은 빼고 보자. 그쵸. 이런 게 많은데 오늘 우리 또 최사랑 선생님께서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해 주셔가지고 네. 부모님들이 그러면 적시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나중에 좀 준비가 되겠다. 그래서 초등 때 좀 약간 그런 태도, 약간 애가 좀 좋아하는 마음 네, 이런 너무 걸 중요한 좀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어떤 공부법, 학습법 이런 거는 우리 또 아이들이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2편에서 계속 네.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텐션 저희 딱 올려가지고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2편에서 우리 또 최사랑 선생님하고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